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용한 그래프 툴인 그누플롯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연구를 할 때, 보고서나 논문에 이제 그래프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래프를 만들게 되는데, 보통 그때 사용하는 것이 엑셀입니다. 하지만 이제 엑셀로 그래프를 발췌하게 되면은, 사실 논문이나 보고서에 넣기에는 굉장히 부실한 점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이제 뭐 매트랩 같은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쓰려고 해도 유료이면서도 이제 쓰기도 번거롭다 보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무료이면서 학생들이 쓰기에도 적합한 그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했는데 그에 대한 굉장히 좋은 방안으로 그누플롯이 있습니다. 그누플롯은 일종의 이제 그래프 툴인데요. 리눅스를 기반으로 하는 그래프 툴입니다. 보통 이제 2차원이나 3차원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그러한 그래프 툴이고요. 윈도우하고 맥도 다 동시에 지원하는 굉장히 이제 호환성이 높은 그런 이제 가벼운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이제 다른 프로그램과 다르게 텍스트 기반의 코드 기반의 이제 그러한 그래프 툴이기 때문에 정해진 틀이 없고 원하는 대로 자기가 이제 자기 입맛에 맞게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자유도 면에서 좋은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무료면서 웹사이트 자체에 아주 쉽게 그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성도 좋고 학생들이 쓰기에 아주 훌륭한 그런 프로그램이라 생각돼서 수리생물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를 할 때 굉장히 좋은 그래프 툴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누플롯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방식을 이제 익힘으로써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구 활동을 하는데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구글로 들어오셔서요. 입력창에다가 영어로 GNU-PLOT 라고 치시면 그누플롯 홈페이지 링크가 가장 최상단에 뜰 겁니다. 네.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가운데 부분에 버전 5.2하고 5.4에 릴리즈가 올라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원하시는 거 선택하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안정화가 더 잘 되어 있는 5.2가 더 나을 것 같죠? 자, 성공적으로 다운로드 하셨다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그누플롯 아이콘이 하나 뜨게 됩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이렇게 처음에 뜨는 창 위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그래프를 그려주는 형태입니다. 자, 우선 처음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형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누플롯에서 그리는 모든 그래프는 플롯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롯 입력해 주시게 되고 이 플롯 뒷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데이터의 파일 네임이나 아니면은 어떤 시계의 개형을 입력해 주시게 되면 그것에 맞는 그래프를 그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플롯 하시고 sin x 즉 y인 sin x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엔터 쳐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창에 그래프가 그려졌고요. 보시다시피 X축, Y축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 설명해주는 이 키가 있죠. 자, 근데 이 키를 없애고 싶다면 어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래프에서 그래프 요소 중에 여러분들이 추가하고 싶거나 아니면 삭제시키고 싶은 항목에 대해서는 명령어를 set 혹은 unset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저희는 이 키를 없애고 싶기 때문에 unset 해주시고 키라고 입력해 주시게 되면은 이 설정이 적용이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replot 해주시게 되면은 보이시다시피 이렇게 새로운 창에 그래프가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이 그누플롯에서는 약칭이 존재하는데요. 때문에 키나 아니면 replot 같은 명령어들을
그대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일부분만, 즉 짧게 약칭만 쓰더라도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다시 키를 이제 설정하고 싶다 하면은 set key 하면 되지만 여기서 이제 EY를 빼고 key만 쓰더라도 인식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리플러 다 쓰는 것이 아니라 rep까지만 쓰더라도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거나 이제 삭제할 수 있는 항목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중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자주 사용하게 될 이 축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그래프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 제목을 부여하는 것이겠죠. 자, 각각 이제 축에 대한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이 축마다 X축의 경우에는 이름이 X 레이블, Y축은 Y 레이블이라 되어 있어서 set 뭐 X 레이블 해주시고 이 뒤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X축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 axis라고 해주신 다음에 아이고 네, 이거는 오타인데 그냥 넘어갈게요. set Y 레이블로 마찬가지로 해주시고 Y 레이블 Y axis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오타가 있긴 하지만 축의 아랫부분에 이 축에 여러분들이 부여하신 이름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제목 같은 경우에는 set title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et title 해주시고 원하시는 이름 이렇게 입력해 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윗부분에 이 여러분들이 부여하신 그래프의 제목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싶은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으면은 이 그래프가 일단은 기본적인 세팅이 있잖아요. 보시면은 x축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그래프에서 보고 싶은 범위가 이것이 아니다. 원하는 범위가 있다면 그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데 수동으로 이렇게 커서를 가지고 혹은 이 화살표 버튼을 가지고 조절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텍스트 기반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set 명령을 써주시면 되고 x축에 대해서 범위를 설정하고 싶으면 x range 해주신 다음에 대괄호 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작값하고 끝값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sin x 그래프에 뭐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 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이 뭐라 하죠? 콜론이라 하나요? 네, 콜론을 넣고 이렇게 시작값하고 끝값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서팅해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x축의 범위가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로 바꾼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지 않더라도 수동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창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올린 뒤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범위 있죠? 그 부분에다가 이제 우클릭으로 시작 지점 하고 쭉 확대하셔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범위까지 쭉 확대하신 다음에 끝 지점을 우클릭하면 다시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설정하신 범위에 대해서 확대돼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자주 쓰이는 어, 자, 이번에는 그래프의 색상하고 각 노드들의 모양하고 색상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은 지금은 굉장히 간단한 그래프긴 하지만 훨씬 더 복잡한 그래프의 경우에는 똑같은 작업을 시행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쓰기가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썼던 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컨트롤 누르시고 P 누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썼던 어떤 명령어들을 이제 쭉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시기나 아니면은 명령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그래프 커스터마이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프 커스터마이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떤 연구를 할 때 각각의 데이터별로 구별해줘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그래프들이 여러 개 있으면은 색깔을 다르게 하잖아요, 보통. 색깔 다르게 하고, 뭐, 데이터에 노드가 있다면 그 노드의 모양도 다르게 하고, 색깔도 다르게 하고 해서 구분을 할 때 필요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선의 굵기나 색깔 아니면은 모양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명령어를 쓰게 됩니다. 우선 이 입력창에다가 테스트라고 입력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창이 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커스터마이징 하게 되면은 이것을 봐가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자, 가장 우측에 숫자가 쭉 있고요. 그 숫자 옆에 떤 선의 색깔하고 노드의 모양이 1대1 대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라인 컬러나 아니면 포인트 쉐입 이러한 명령어를 쓰시고 이 뒤에다가 이렇게 각각의 특정한 숫자를 입력하시게 되면은 이 숫자에 대응이 되어 있는 이 색깔이나 아니면은 노드의 모양이 그래프상에 부여가 된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선의 굵기에 해당하는 LW, line width 하신 다음에 이렇게 숫자 입력하시면 되고 선의 모양, 그 점선의 타입, 점선의 타입에 해당하는 dash 타입, DT를 쓰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숫자 입력하시면 되고 제가 쓸 건 아니지만 막대 그래프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제 패턴 필, 즉 PF 써주신 다음에 이렇게 숫자 입력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각각의 고유한 패턴으로 막대를 채워주게 된다. 혹은 이제 enhanced text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목이나 아니면은 뭐 레이블을 쓰신 다음에 그 글자들의 서체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뭐 히스토그램이나 아니면은 또 다각형 기반의 그래프를 그릴 경우에는 이 다각형의 내부를 아예 완전히 채워줄 수도 있는 그런 기능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아까 보신 그 숫자들을 기반으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자, 아까 처음에 했던 플롯 sin x를 해주시면 그래프가 나오죠. 자, 근데 그 전에 자, 지금 이렇게 sin x 그래프이기 때문에 되게 간단해서 그냥 쓰면 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될 그래프나 아니면 데이터 파일 네임이 굉장히 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하나 다 새로 치기에는 되게 번거롭죠. 때문에 여러분들 컨트롤 P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가장 최근에 썼던 명령어로 복원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 P 눌러주시고 가장 최근에 썼던 그래프를 그대로 복구하셔가지고 거기다 수정하시거나 아니면 뭐 첨가하시는 방식으로 하시면은 되게 효율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플러스 사인 X 해주신 다음에 자, 이 뒷부분에다가 즉 어떤 데이터 파일 네임이나 아니면 그래프의 시계 개형 뒷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징 할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그냥 사인렉스 같은 연속 함수일 경우에는 노드가 없기 때문에 선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라인 컬러 해주시고 4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그 그래프의 선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이외에도 라인 컬러 외에도 아까 전에 봤던 LW, 즉 선의 두께 또 3 해주게 되면 이렇게 두꺼워지죠. 그쵸? 네. 자, 근데 만약 이 상태에서 with LP 자, LP가 뭐냐면은 line point예요. 즉 선도 나오고 점도 나온다. 그죠? 그래서 가볍게 노드도 이 선 위에 그대로 표시가 될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아까 봤던 대로 선도 있지만 이 그래프 위에 노드들도 표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노드들에 대한 커스터마이징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방법은 해주시고 뭐 예를 들어서 포인트 쉐입 해주시게 되면 이 노드들의 모양을 변경할 수 있는데
4번 해볼까요? 커졌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뭐 포인트 타입 해볼까요? 포인트 타입 5번 이렇게 치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선의 색깔이나 모양, 노드들의 색깔이나 모양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원하시는 대로 커스터마이징도 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차 공간상의 그래프를 그리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2차원상에서만 그래프를 그렸죠. 이번에는 3차원상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기존에 2차원상의 그래프를 그릴 때 사용했던 명령어는 플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플롯 하신 다음에 이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식의 개형을 쓰시면 됐었죠. 그래서 플롯 하신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sin x 스타 코사인 x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sin x와 코사인 x의 곱에 대한 형태의 그래프의 모습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3차원상의 이제 그래프를 플로팅할 때는 어떤 식을 쓰면 되냐? 스페이스 플롯, 즉 플러스에다가 앞에 s만 붙인 형태의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공간상의 플롯 하겠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똑같이 sin x 스타 코사인 x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3차원상의 그래프가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마우스 커서로 각도도 조절할 수 있고요. 자, 근데 자, 이 개형이 어떻게 여기 나왔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한쪽 축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겹쳐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기존에 봤던 2차원상의 sin x 스타 코사인 x의 그래프가 동일하게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죠. 때문에 이제 이 sin x 스타 코사인 x의 그래프를 2차원상에 플로팅한 뒤에 이 플로팅한 그래프를 3차원상에 이제 확장시킬 때는 아코디언처럼 이 Z축 방향으로만 쭉 늘린 거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이 좌표 공간하고 그래프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구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를 구별하기 위해서 3차원상의 파라미터를 지정을 해줄 겁니다. 따라서 set 해주신 다음에 3차원상의 파라미터의 경우에는 PM3D 해주시고 리플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파라미터들을 3차원상에 플로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지금 봤던 대로 이 공간하고 데이터에 해당하는 그래프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훨씬 더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죠. 또한 이제 이 PM3D의 기능에는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이 뭐랍니까? 위상이라 할까요? 그죠? 이 공간상의 좌표에 대해서 그 좌표를 기반으로 해서 색깔의 차이를 두어서 가시적으로 이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왜냐면 이게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은 색깔이 겹쳐가지고 어떤 모양인지 확인하기가 힘들거든요. 따라서 이 음영을 가지고 훨씬 더 이제 입체적으로 그래프를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기능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똑같이 스페이스 플러스 해줄 건데요. 이번에는 sin x 스타 코사인 x가 아니라 y를 해볼까요? 달라졌죠? 그래프가. 자, 보시면은 어떠한 축이 겹치더라도 그래프가 완전히 포개어지는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그래프의 경우에는 아까의 경우와 다르게 그러니까 한 축에 대해서 확장시킨 형태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서로 다른 두 개의 어, 축에 대한 변수를 가지고 그려지게 된 복잡한 형태의 그래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경우 말고도 이번에는
뭐 굳이 이런 경우 아니더라도 여러 개 그려볼 수 있겠죠. s플롯 해주신 다음에 x 스타 y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x와 y의 고배 형태로 표현되는 형태의 평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네. 이제 일종의 약간 쌍곡선 같은 형태가 나타나겠죠? 그죠? 이거 정리하게 되면은 어, 뭐랍니까? 유리함수 y는 x분의 1의 그래프가 이제 삼천상에 확장이 되어 있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어, 3차원상의, 그러니까 2차원상의 그래프를 3차원상으로 확장시키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플로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우측에 제가 어떤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 왔는데요. 자, 웨이브랭스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쭉 데이터가 있을 텐데 사실 이 데이터는 스펙트럴 포토메터라고 부르는 어떤 흑광도 측정 기기가 있습니다. 그 흑광도 측정 기기에서 여러분들 특정한 단백질의 흑광도를 측정해서 나온 그래프를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엑셀 자료로 받아온 것을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자, 근데 이 위에 이렇게 웨이브 랑스라고 필요 없는 부분, 즉 글자가 있잖아요. 이 글자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코딩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주석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석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슬래시와 같이 역슬래시와 같이 이렇게 샵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샵 붙여주시게 되면 이 뒤에 있는 글자들이 다 이제 주석 처리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사실 진짜 데이터는 이거죠. 네, 실제로 플로팅 되는 데이터는 바로 이겁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데이터가 그래프상에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가 있으면 이 텍스트 파일에다가 여러분들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뒤에 이 그노 프로세서 이제 이 데이터를 불러와야겠죠. 따라서 이 가장 좌측 상단에 있는 파일 버튼 눌러주시고 오픈 가져오기 가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파일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파일 형식자 중에 디폴트에서 all files로 바꿔주고요. 여러분들이 저장했던 데이터가 있는 부분에 들어가서 필요한 데이터를 네,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로딩이 되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로딩 되었으면은 플러스 해주면 됩니다. 똑같이 그냥 플러스 해주시고 이 데이터 이름을 이 뒤에 넣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입력했던 데이터가 그래프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그래프로서는 이제 오토스킬이라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흔히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데이터가 입력되면은 이 그래프로서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가장 역동적인 형태, 역동적인 변화가 보이는 부분을 클로즈업 해줘가지고 이렇게 표시해주기 때문에 네, 굳이 오토스킬 맞추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보기 좋은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 불편하다 하면은 여기다가 to scale 네. 셋이었나? set auto scale 해주시고 이렇게 다시 플러팅 해주시게 되면은 뭐 별 차이 없죠? 이렇게 어 뭐라 하죠? 이 자동적으로 가장 좋은 형태의 범위를 맞춰주는 네,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컨트롤 P 눌러서 찾아주신 다음에 with line point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 선까지 표현하실 수 있고요. 그쵸? 선 보이시죠? 네, 뭐 이외에도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훨씬 더 보기 좋은 형태의 그래프를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line width를 4 꺾여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그래프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 트래킹 앤 피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커라는 프로그램도 있죠.
어떤 모델이 되는 함수가 있고 그 모델이 되는 함수랑 여러분들의 실험 결과를 비교하는 거죠. 네. 피팅은 뭐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모델 함수랑 비교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뭐 대입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뭐 식을 정리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네. 그래서 피팅 혹은 트래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이제 이상적인 조건에서의 어떤 결과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자, 우선 이 트래킹하기 위해서는 모델 함수를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미 함수를 하나 지정해 줄 건데 간단한 지수식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y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yx는 어떤 식이냐면요. a 스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b 타 x라는 일종의 간단한 지수식이 됩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a하고 b의 값을 모르죠. a랑 b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이 식 자체는 아직 모르는 함수예요. 네, 특정할 수 없는 함수죠. 때문에 이 식을 그대로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플로팅 해버리게 되면 yx 해버리게 되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식을 모르거든. 따라서 이 상태에서 못 그리기 때문에 이 식을 완성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실험을 했다 가정하고 그 실험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 식에 대입을 하든 어떻게 해서 피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식을 이 식의 개형을 완성을 시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맞춰간다. 이 식의 개형을 이제 어떤 여러분들 데이터에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피팅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거와 반대 과정, 즉 어떤 트래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모델 함수가 있으면은 모델 함수하고 여러분들의 데이터하고 어떤 오차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트래킹이 되겠죠. 네. 자, 우선 피팅을 할 건데 자, 여러분들이 실험했다 가정하고 어떤 데이터가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네. 저는 이미의 데이터를 하나 불러올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험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실험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yx라는 식을 만들어 줄 건데 쓰는 명령어가 바로 fit입니다. fit. 맞추다. yx라는 그래프를 여러분들 데이터에 맞추다. 네, 그래서 fit 해주신 다음에 yx 해주시고 이 여러분들이 이제 피팅을 하게 될 데이터의 파일 네임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자, y야 a and b 즉 a랑 b라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이 미지수의 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yx에다가 피팅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주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델타 값에 대해서 쭉 나오고 람다 값 나오고 이 여러분들의 각각의 데이터에 따라서 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한 결과값을 a랑 b의 값으로 이제 추산한 겁니다. 네. 이게 사실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고정값이 아니죠. 때문에 이제 이 그룹 프로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a랑 b의 값을 설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 무시하셔도 돼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final set of parameters 해가지고 a랑 b에 따른 이 변수값을 이렇게 지정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 식을 대입한 상태입니다. 지금 yx는. 따라서 이 식이 대입되어 있기 때문에 yx의 지금 함수는 완성된 상태의 함수가 되게 되는 것이고 이 식을 그려보겠습니다. 플롯 해주신 다음에 y, x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까 치면은 안 그려졌지만 이렇게 피팅을 거치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함수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 트래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트래킹은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모델 함수가 있을 때 그 모델 함수하고 여러분들이 실험을 통해서 측정한 결과하고의 차이값, 즉 오차 값을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특정한 값이 있을 거고 그것에 맞는 이제 이론값, 즉 모델 함수가 있을 겁니다. 이 두 함수를 동시에 표현하시게 되면은 보기가 번거롭잖아요. 때문에 모델 함수 하나만 그려주고 그 모델 함수 위에다가 이 데이터 노드의 일정으로 오차 막대라는 것을 표시해 줄 겁니다. 이 오차 막대를 표시해 줌으로써 각각의 노드별로 어떤 오차가 있는지 어떠한 오차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이제 오차 경향을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때문에 이제 제가 준비한 데이터를 보시면요. 이 데이터는 이제 그 어떤 물통의 물의 수위를 캠 트래킹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이제 물통의 수위를 이제 사인 함수 개형으로 변화시켜줬는데 그때의 물통 수위의 실제 값, 측정값이 가장 좌측에 있는 데이터고요. 중앙에 있는 데이터는 그 사인 함수의 개형에 맞는 값하고 이론값하고 측정값의 차이값, 즉 오차값을 표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측정값하고 오차값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요. 똑같이 아까 했던 것처럼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해 줬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파일 들어가서 오픈 꺼주시고 아까 저장했던 데이터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로딩이 되었죠? 네. 이 상태에서 플로팅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플롯 해주신 다음에 이 데이터 파일을 넣어주시고 들어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인 함수 개형이 얼핏 보이지만 이 오차가 보이시죠? 네. 깔끔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모든 함수가 사인 함수이기 때문에 사인 함수를 이 위에다 덮어줘야 돼요. 그쵸? 자, 그래서 똑같이 Ctrl P 눌러주셔서 복구해 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선은 제목을 정해주겠습니다. 타이틀 해주시고 뭐 원하시는 이름으로 Water Level in Meters 해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with error bars 해주시게 되면 아까 제가 봤었던 그 노드 있죠? 노드들이 이 오차 막대로 변경되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 모델 함수를 덧붙여주기 위해서 컴마 찍고 모델 함수인 sinx 넣어주신 다음에 색깔 구분하기 위해서 라인 컬러는 5로 바꿔주시고 타이틀은 모델 해주겠습니다. 모델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보이시죠? 보시면 이제 그 라인 컬러 5가 노란색이기 때문에 노란색 그래프가 sinx 그래프고 그 이 보라색 선들이 오차 막대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sinx 그래프가 개형이 보이지도 않을 만큼 굉장히 촘촘하게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죠. 이 말이 무엇이냐면 x축, 즉 x 레인지보다 y 레인지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눌린 거죠, 그래프가. 네,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은 범위를 가진 그래프가 됐다. 따라서 이 오차 막대의 디폴트 값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오차 막대의 사이즈를 좀 줄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오차 막대의 사이즈를 조절해 줄 건데, 자, 조금만 확대 시켜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오차막대 사이즈를 조정해주기 위해서는 이 오차막대 사용하는 부분, 즉 이 파일 네임 바로 옆부분이죠. 여기에 using 해주시고 자 1대 2대 원래는 3이었죠. 그죠? 자, 이 상태는 뭐냐면요. 아까 아침에 데이터가 3개였죠. 그쵸? 데이터가 3개였는데 세 번째 데이터, 즉 이 데이터가 바로 오차막대를 사용할 때 부여해준 스케일입니다. 160이죠.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60짜리 스케일의 오차막대가 그려진 것이죠. 따라서 이 3번의 스케일을요 축소시켜 줄 겁니다. 자, 1번 데이터, 2번 데이터, 3번 데이터가 무슨 말이냐? 바로 1번 데이터, 2번 데이터, 3번 데이터라는 뜻이고 이 3번 데이터의 사이즈를 축소해주기 위해서는 3번에 대한 위치를 지정해주고 이렇게 3번 해주신 다음에 3분의 1 스케일로 줄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아까 침에 봤던 뭐라 하죠? 이 데이터가 1000분의 1 스케일로 줄어가지고 그래프 위에 표현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사인 함수 그래프가 그대로 나와 있고 이 사인 함수 위에 이 오차 막대가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실험을 했을 때 모델 함수가 있고 모델 함수와 비교하고 싶은 어떤 측정값이 있다 하면은
이 오차 막대를 가지고 이렇게 오차 경향도 분석할 수 있고, 네. 이 그래프 두 개를 함께 표현해 가지고 일종의 트래킹 프로그램처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누플롯의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이 창이 아마 가장 처음 뜰 겁니다. 자, 근데 보시면 여기에 Gallery of Demos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들을 코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실 때 그래프의 개형을 직접 만드셔도 좋지만 그게 쉽지 않다 하시면은 이렇게 그 실제로 그누플롯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개형을 가져다가 쓰시고 수정하셔가지고 이제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좀 재밌는 그래프가 많습니다. 3D 3차원 그래프 중에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이러한 그래프를 실제로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런 그래프가 필요하다 하면은 이렇게 실제 그래프의 식도 보여주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식도 보여주고 있고 이 here 이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필요한 코드를 아예 오픈소스로 공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째로 이제 복사하셔가지고 프로그램에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돌려주시게 되면 아까 보신 그래프가 그대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기에 제공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래프들을 가져다가 쓰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뭐 이거 외에도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도 있고 박스 플롯이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뭐 이제 뭐 통계 같은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필요하신 그래프를 골라다가 쓰시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즉 오늘 내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론적인 형태의 간단하게 소개하는 형태로 그냥 설명을 드린 거고요. 사실 이제 소개 안 드리는 것도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다 그냥 바로 help 치셔도 이렇게 도움말도 나오기도 하고 그냥 뭐 인터넷에도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공부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란에다가 링크도 달아드릴 거니까요. 만약에 필요하시다 하면은 그 링크 들어가셔서 이 그누프 설치하신 다음에 네, 한번 실행시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